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빛이 내리듯 방화쇠를 당겨라. 문세광이 어린 시절을 보낸 오사카 이쿠노구는 제1교포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으로 도시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문세광은 일찌감치 민족 차별 문제에 눈을 떴을 것이다. 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일본의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때였다. 문은 과격파에 속했다. 난조 세꾸오는 고교 시절 사회과학연구회 멤버였다. 그가 고바야시 미키코를 만난 것은 이 서클에서였다. 여고 재학 시절의 미키코도 문세광 못지않은 운동권이었다. 미키코는 일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고 시절의 같은 반 친구들은 문과 내가 꼭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게는 그가 첫사랑이죠. 상대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집에서 반대하더냐고요. 실은 그 반대랍니다. 내가 결혼할 것을 바라면 문은 결혼은 한국 여성과 하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고교를 중퇴한 문은 1968년부터 민단 이쿠노 지부에 가입해 조총련계가 조종하던 한청 활동에 참여했다. 이때의 문은 말수가 적었고 무정부주의적인 성향도 있었다. 1971년 도쿄 민단에서 분란이 일어나자 문은 비주류파에 가담해 행동을 했다. 1971년 8월 민단 도쿄본부 습격 사건 때는 선봉으로 참여해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 문이 좌파로 기운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해 9월 3일 조총련계 청년조직 조청과 민단계의 한청은 오사카의 페스티벌 홀에서 7.4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제1동포 오사카 청년학생 공동대회를 가졌다. 한청 소속이던 문은 조총련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을 여기서 만났다. 문세광 사건에 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은 문과 김호룡의 관계를 소상히 적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옮기면 이렇다. 첫 만남 이틀 후인 1972년 9월 5일 밤 10시쯤 김호룡은 문세광의 집을 방문, 같은 민족끼리 정치 이념을 초월하여 자주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 이후 매월 한두 차례씩 만날 때마다 김은 북조선은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 아래 모든 인민이 단결하여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반면 남조선의 경제는 일본 자본에 수탈당하고 있으므로 민생고가 날로 심해가고 있다는 교양을 했다. 1973년 8월 김대중씨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9월 초 일본에서는 김대중 구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 가입한 문은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점거하고 영사관 직원을 인질로 삼아 김대중씨와 교환할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문은 반한 운동가로 나선 것이다. 문세광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사리가 싹트게 만든 것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일본을 휩쓸던 반한 분위기였다. 정보부의 조사 과정에서 문은 1973년 10월 하순 자신의 집을 찾은 김호룡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 저격 장소는 3.1절 기념식장으로 한다. 무기는 권총으로 하되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득하기로 한다. 무기 구입 자금은 김호룡이 조달하고 무기 구입은 혁명 정신에 입각하여 문세광이 직접 한다. 이 무렵 문과 그의 첫사랑 미키코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문은 한국 여성 강성숙과 결혼했고 미키코는 요시이 유키오와 결혼했다. 문과 미키코는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1973년 10월 하순 어느 날 정오 오사카 텐노 지역 근처 에코 호텔 지하다방에서 문과 미키코가 만났다. 문은 한국의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박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며 권총을 구입하기 위해 홍콩에 가야겠는데 나는 한청과 김대중 구출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어렵다. 당신 남편 이름으로 일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키코는 문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하고 부부로 가장하여 함께 홍콩에 가자는 문의 제의에도 동의했다고 한다. 1973년 11월 11일 김호룡은 문을 찾아와 여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엔을 주었다. 다음날 문은 한큐 여행사를 찾아가 요시이 유키오의 서류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며 여권 작성을 의뢰했다. 11월 17일 문은 요시이 유키오 명의의 단수 여권을 발급받았다. 11월 19일 부부로 위장한 문과 미키코는
오사카 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홍콩과 구룡반도 일대의 고물시장, 작물시장, 총포점 등을 돌아다니며 권총 구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인 11월 18일부로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올해는 박 정권이 김대중 씨 사건으로 붕괴의 시기에 있어 11월에 유엔 총회가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1인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 한국 혁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나는 죽음이냐 승리냐의 구호 밑에서 혁명 전쟁의 여행을 출발한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문은 홍콩을 거쳐 한국에 들어갈 예정으로 서울의 한 호텔을 예약해놓고 홍콩으로 떠났었다고 한다. 문이 서울행을 포기한 것은 홍콩에서 무기 구입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을 조사했던 전직 정보부 요원은 우리는 문과 미키코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문은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키코와는 혁명적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의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11월 하순 문은 다시 김호룡을 만났다. 문은 홍콩 여행에서 권총 구입에는 실패했으나 해외여행의 경험을 체득했고 불법 여권 사용에 성공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김은 앞으로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1974년 정초가 되자 김호룡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한덕수 조총련 중앙본부 의장이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라는 당부와 함께 정초 선물을 보내왔다며 인삼주 한 병과 과실주 한 병을 내놨다. 1974년 2월 초 김이 또 문의 집을 찾아왔다. 김은 박정희 암살은 8.15 기념식 행사 때로 하라. 앞으로 이 계획에 전념하기 위해 한청과 김대중 구출대책위원회 등의 모든 조직 활동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은 또 도쿄 아다치 소재 아카후도병원의 12지장 궤양을 구실로 1개월간 입원하라. 입원 방법은 병원장을 찾아가 가와가미 유지라고 말하면 된다. 병원 비용은 우리가 된다 라고 말했다. 입원한 문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했다. 3월 11일까지 입원해 있는 동안 문은 김호룡으로부터 입원비로 16만엔, 생활비로 85만엔, 잡비로 5만엔을 받았다. 5월 3일 김호룡은 문에게 4일 밤 오사카 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호에 승선하라고 지령했다. 4일 밤 9시경 문은 김호룡이 보낸 사람의 안내로 15명의 조총련계 교포와 함께 만경봉호에 탔다. 1시간가량 선내에서 대기한 문은 밤 10시쯤 선박 안 식당에서 47세가량으로 보이는 북한인을 만났다. 문은 북한인으로부터 그동안의 영웅적 사업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다. 혁명 정신과 투쟁 경력에 치하를 보낸다. 현 시점에서 남조선의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박정희를 암살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 과업을 끈기 있게 수행해주기 바란다 라는 지시를 받았다. 6월 말 문은 요시히 육기오의 집 부근 다방에서 요시히 부부를 만났다. 먼저 요시히 육기오가 내가 북조선에 가게 됐는데 여권 신청을 하면 당신이 홍콩 여행할 때 내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 걱정이다 라는 말을 했다. 문은 나는 이번 8.15에 박정희를 암살해야 한다. 당신의 북조선 방문을 다음 기회로 연기하고 이번에도 당신 명의의 여권으로 남한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유키오는 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7월 초 문은 범행에 사용할 총을 오사카 남경찰서 고츠 파출소에서 훔치기로 했다. 그는 6차례 승용차를 몰고 가 파출소 뒤쪽 주차장에 세워놓고 정찰했다. 7월 18일 새벽 4시 30분 순찰을 돌고 온 히라시마, 하타 두 경관이 파출소에서 잠이 들었다. 문은 뒷문을 파이프 렌즈로 따고 들어가 이들이 풀어놓은 스미스 앤드 웨슨 권총과 실탄 5발 그리고 다른 권총 한 자루와 실탄 5발을 훔쳤다. 문은 이때 같이 훔친 수갑이 달린 권총집을 나라현의 야마토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일본 경찰은 문의 진술을 토대로 야마토천 부근을 수색해 이 권총 케이스를 찾아냈다. 미키코로부터 남편 요시히 유키오의 신원 서류를 받은 문은 7월 20일 한큐 여행사를 찾아가 여권 발급, 서울까지의 왕복 항공권, 그리고 조선호텔 예약을 의뢰했다. 7월 24일 문은 여권과 항공표를 발급받고 7월 30일에는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에서 관광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문은 7월 24일 저녁 김호룡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전화했다.
다음날 문의 집 앞에서 김은 80만 엔을 주면서 빛이 내리듯 밤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방화쇠를 당겨라. 가급적이면 안중근 의사의 경우처럼 1m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여 사격하라고 말했다. 8월 5일 문은 사니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구입, 내부를 뜯어내고 스미스 앤드 웨슨 권총을 감췄다. 모든 준비를 마친 문은 8월 6일 오전 11시 30분 오사카발 서울행 대한항공기에 탑승, 오후 1시 김포공항에 내렸다. 문이 이날 갖고 들어온 가방은 13kg짜리 하나였다. 권총이 든 라디오를 이 가방에 넣어서 세관을 통과한 것이었다. 당시 김포공항 검색대 근무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세광은 입국한 이후 열흘간 조선호텔 1030호실에 투숙했는데 이 호텔에 상주하던 경찰 외사과 형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문세광은 8.15 기념행사가 국립극장에서 열리고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8월 14일자 석관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알았다. 8월 14일 밤 문은 방 안의 거울 앞에서 사격 동작을 연습했다.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아 권총과 실탄을 만지작거렸다. 8월 15일 그는 오전 6시 호텔 다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국립극장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프런트에 승용차를 대기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1998년에 대통령 경호실이 작성한 8.15 사건 경호 실패 사례 연구 보고서는 문세광의 차가 승차표 없이 정문을 통과할 때도 전혀 검문을 받지 않았고 그가 비표 없이 로비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한 사람도 제지하거나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으며 문이 약 50분간 비표 없이 로비를 서성거리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표 없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한 상황에 개탄하고 있다. 정문, 로비 출입구, 로비 내, 극장 출입구의 4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문을 검문 검색했더라면 허리춤에 권총을 숨겨놓고 있었던 문은 체포되거나 범행이 저지됐을 것이다. 문이 권총을 들고 통로를 뛰어가고 있던 때 통로 양쪽 의자에 앉고 있었던 경찰관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다리를 걸었으면 유 여사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